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권리신고를 했을까요? 조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집을 싸게 낙찰받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왜? 선순위 임차인으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매발전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나와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물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에 나온 물건인데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입니다. 이 물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감정가가 4억 900인데 현재 3차 진행 중이고 가격이 2억 7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여러분에게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로 질문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선순위 임차인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이 물건이 화성시에서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상태도 양호하고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유찰된 데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 이 집에 선순위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권리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건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마을 입구에서 물건 쪽으로 드론을 통해 바라본 모습이고요.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원이 꽤 아름답고요. 확대해 보면 건물이나 창들도 굉장히 연식에 비해서는 깔끔한 편입니다. 2012년 건축된 건물이고요. 자,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1-879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1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주택 겸 단독주택이고요. 감정가 4억 972만 6,120원. 최저가는 49%인 2억 76만 6천원입니다. 토지 면적이 175.75평, 건물 면적이 56.97평, 제시의 물건으로 5.72평 상당의 면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 현황 보실게요. 9월 20일 신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유찰됐고 9월 14일 또 유찰 한번 됐고요. 10월 24일 2억 76만 6천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더 이상 유찰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23년 10월 24일 10시까지 수원지방법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의 건물 현황, 토지 현황, 제시의 건물 현황, 그리고 임차인 현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건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은 34평이고요. 2층은 22.96평, 30평 정도가 됩니다. 1층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식당, 욕실 2개, 다용도실 등이 있고요. 2층에는 방 둘과 가족실, 욕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철골 구조이고요. 옥상에는 녹이 약간 슬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건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요.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현재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자가 있는데요. 정자에서도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잘 꾸며져 있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조경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혀 낙찰받는 데 지장은 없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일반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요 창고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됐는데 가격은 얼마 안 나갈 것 같고 여러분이 낙찰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텃밭도 조그맣게 있어서 가족들이 집에서 쌈 채소라든지 이런 거 길러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주변에 축사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도로변을 따라서 이쪽 뒤로는 여기 보시는 부분이 애견 카페를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그렇게 혐오시설은 없었는데 뒤쪽에 묘지가 있었고요. 앞쪽으로는 공장들이 좀 위치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성 쪽은 2차선 도로를 끼고 공장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무난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현황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면서 면적은 176평 정도가 되죠. 감정가가 2억 2,136만 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 계단이나 정자, 조경수, 담장하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매각에 포함됐는데 창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만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받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 미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 자, 보실까요? 2015년 5월 28일 전입한 강모 씨가 있는데 주거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소유자의 장모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015년 5월 28일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건물 등기상을 보실까요? 2015년 6월 26일이 신한은행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도 보실까요? 2015년 6월 26일이 신한은행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강모 씨의 전입일은 2015년 5월 28일이었어요. 그럼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이분이 권리신고를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분이 만약에 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낙찰자가 100%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저는 대항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아까 소유자의 장모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과연 대항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효한 것일까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효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세를 줬다든지 했을 때 정확한 관계를 소명할 수만 있다면 임대차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세대가 다른 구성원을 이루고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 직계 부모에게 임대차를 주었을 때는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법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유자의 장모로 추정이 되고 장모는 대항력이 없고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전입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건 처리 접수 내역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빨간 줄 박스 보이죠? 23년 8월 16일 임차인 강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그게 언제 했습니까? 23년 8월 16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물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였습니까? 21년 11월 26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23년 8월 달에 이분이 권리신고를 했다면 이거는 권리신고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대항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렇게 권리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배당으로서 받아갈 수도 없으며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권리신고를 했을까요? 조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집을 싸게 낙찰받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왜? 선순위 임차인으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21년에 진행된 경매가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진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빨간 줄 친 부분 보이십니까? 21년 9월 17일 채무자 땡땡땡 해서 개시결정 정본 발송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건의 채무자가 경매 개시가 결정되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의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매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의 경매 절차가 중지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경매 절차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 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매 절차가 중지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난 더 궁금해. 확실하게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채권자 은행, 신한은행에 물어보면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면 이분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중은행들에서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나요?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에는 여기 빨간 줄 친 박스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권자 FHS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신한은행에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NPL 채권을 인수해간 회사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이 물어보실 경우 이 무상거주 확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현재 3억 5,082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얼마입니까? 2억 76만 6천원이죠. 그러면 이 가격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NPL 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경매에 입찰을 하신다면 표면적으로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매수가를 정해놓는다 하시면 양도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NPL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